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차왕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전군의 호응이 없는 쿠데타여가지고 전체 병력 중에서 극소수만이 동원이 되었죠. 심지어 쿠데타인데도 불구하고 동원된 극소수의 병력들은 자신들이 쿠데타 병력으로서 동원된지도 몰랐었습니다. 국회로 투입된 707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북한으로 간다고 상황을 하달받았는데 정작 헬기에서 내리고 보니까 국회의사당이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진짜 멘탈 터지겠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래요.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려온 지시들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인지는 정말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상명하복이라는 이름으로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걸으시면 됩니다. 애시당초에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군법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대장이 대통령을 총으로 쏴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명령 그대로 따르실 겁니까? 그래서 출동한 군인들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눌 의지도 또 그럴 생각도 없었던 관계로 그냥 대충 WW 하다가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실탄 발포도 없었고 이 쿠데타는 아주 멍청하고 허술한 계획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피엔딩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한민국 망국에 신호탄을 올린 그런 쿠데타 사건이었죠. 이제 누가 명령을 어떻게 내려가지고 어떻게 병력 동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쿠데타 세력인지 모르니까 병력 동원 명령이 내려와도 눈치만 보면서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한국군이 참수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미친 척하고 서울에 병력 끌고 올라오면은 정상적인 병력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나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당연히 확정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런 쿠데타들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가지고 그런 쿠데타 일어날 일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 안 되시는 도파민 중독자분이시고요. 지금 군내 사조직도 엄연히 존재하는 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쿠데타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뿐이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쿠데타군으로 동원이 되었을 경우에 최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PTSD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행동 요령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쿠데타군으로 동원된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위험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데타군의 병력으로서 동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 가담자라는 정상 참작의 여지만 있을 뿐이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역적으로서 취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졸지에 하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범죄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물론 반란군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단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라고 봐도 정도로 없으니까 그 점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쿠데타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적극 가담하면서 민간인 폭행, 살해 등등 여러 가지의 범죄를 일으키면은 그냥 명령만 따랐을 뿐인데도 악질적인 적극 가담자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추후에 사법제재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또한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면은 2016년에 튀르키예 쿠데타처럼 국민들한테 그 장갑차에서 끌려내려져가지고 맞아 죽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개죽음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다가 죽은 거니까 보상이나 애도도 없어요. 개죽음이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쿠데타 병력으로 단순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리스크를 여러분이 짊어져야 된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행동 요령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선 병력들한테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어필하세요. 일단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 군이 서울로 치안 출동을 나가는 경우는 1987년부로 없었습니다. 그 1987년에 치안 출동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저질러가지고 출동에 실패했어요. 쉽게 말해서 좀비 아포칼립스와 준한 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서울로 치안 출동 갈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 시국이라면 여러분이 휴대폰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생활관에서 유구한 전통의 상황전파 채널인 YTN 틀면 다 나오잖아요. 즉 여러분은 좀비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사태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서울로 치안 출동을 간다고 상황이 전파되면은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치안 출동이 아니라 쿠데타군으로서 동원되러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알아도 군중 심리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군대 시스템상 쉽게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개인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대놓고 거부했다가는 그냥 1분 1초가 급한 쿠데타 장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호한 거절보다는 자신의 동기, 선임, 후임 혹은 하급 장교들한테 이게 불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하듯이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심리적인 흔들림이 유도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인지 반문을 하게 되거든.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의견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소대, 중대 단위로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휘관급의 장교들한테서도 이걸 과연 진짜로 출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동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동을 거부한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방첩사랑 국정원에 제보하세요. 물론 방첩사랑 국정원마저도 쿠데타 세력에 잠식된 상황이라면 별 소용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 두 기관은 예상치 못한 군사 쿠데타에 맞서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고 막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보를 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군과 독립된 기관이니만큼 여러분의 제보가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첩사 번호 같은 경우에는 부대 어디든 큼지막하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일과 시간에 짬내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폰을 다 걷어갔으면 공중전화 카드 결제해서 쓰세요. 일과 시간에 잠깐 뺑기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국가의 안위가 더더욱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비무장 민간인 사살 명령에는 허공에다가 발표하는 걸로 대처하십시오. 만약 1번과 2번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서울로 출동하게 될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눠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대장 이상급의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시민군에게 투항하거나 혹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병이나 부사관 혹은 초급 장교들이라면 이런 짓을 벌였다가는 오히려 아군한테 총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으며 그 군종 속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애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포 명령에는 눈치껏 허공이나 빈 공간에다가 쏘는 것으로 대응을 합시다. 비슷하게 이번 친위 쿠데타 때도 707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고 또 총 안에는 실탄이 아니라 비살상탄을 장비해둠으로써 비슷하게 실천을 한 예가 있죠. 게다가 시민들과 군병력 간의 충돌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진압보다는 서로 밀고 밀치는 레슬매니아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부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점은 쿠데타로 병력들이 동원되었을 때 병력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준 교보제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시민들도 만약에 총으로 무장했다 그런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투항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준 사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번째, 진압군과 지루한 대치를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항복하세요. 여러분이 진압군과 지루한 대치를 하게 됐다? 이 말은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쿠데타는 빠른 시간 안에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관건인데 당연히 목적 달성에 실패했거나 수세에 몰렸으니까 진압군과 지루한 대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진압군과 싸우다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부대원들을 몰래 포섭해서 항복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는 상급자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뭐 이게 하극성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애시당초에 여러분이 쿠데타군으로 동원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국가에 대한 하극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만 상급자를 사살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자제합시다. 여러분이 이 문제 가지고 추후에 굉장히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상호간 총격전이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단체로 항복하시면 되고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혼란한 상황에서 몰래 이탈해가지고 항복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도망가도 적전도주나 탈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령을 어기고 집단 탈영에서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던 군인이 다시 그 무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위치로 원대 복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상대 측은 국민들 그리고 적법한 공무 수행을 하는 군병력, 경찰들이기 때문에 이땐 도망가도 적전도주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의 적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지 같은 아군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군중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군중들에게 항복 내지는 합류 의사를 표명하세요. 여러분이 장갑차를 타고 있다. 굉장히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다수 군중에게 포위된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불리합니다. 여러분이 처리해야 되는 주변의 군중 숫자는 항상 여러분의 상황인식 능력 한계치를 아득히 뛰어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전방 90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어도 뒤에서 갑자기 올라탄 시민들이 여러분을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내정댕이 치면은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기갑부들도 국민들의 저항에 격렬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기관총 사격에도 불구하고 접근한 시민들한테 내부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끌어내려져가지고 맞아 죽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만약에 본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인 포위를 풀어버리고 합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압도적인 군중들한테 포위당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의미한 저항을 하는 것은 성난 군중들의 분노 게이지만 올려줘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군중들한테 붙잡혀서 끌려 나올 때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하게 죽느냐에 대한 그 강도를 올려줄 뿐입니다. 만약에 백기가 없다 그러면은 그 말년변장 사질 팬티라도 벗겨가지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흰 반스 좀 입고 다니라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군대에 있을 때 민중들에게 총을 겨눈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